당신의 삶을 조금씩 소모시키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돈의 부족이 아니다. 더 많이 일할 수도 있고 다시 시도할 수도 있으며 다른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근원이 어긋나 있다면 들어오는 모든 것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된다. 더 나쁜 건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져 있는 오래된 원리가 하나 있다. 그것은 빠른 부를 약속하지도 않고 숫자에 대해 말하지도 않으며 불안을 자극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조용한 결핍의 순환을 끝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쫓는다. 극소수만이 흐름의 근원으로 돌아갈 용기를 가진다. 그리고 그 근원이 회복되면 노력은 더 이상 절박함이 아니라 질서가 된다.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바로잡아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끝까지 지켜봐라. 오늘 당신이 이해하게 될 것은 단순히 수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다시 모든 것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의 재정 상태를 따라다닌 조용한 패턴이 있다. 그것은 시작할 때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한 번에 터지지도 않는다. 그저 반복될 뿐이다. 돈이 들어오고 나간다. 기회가 생기고 곧 예상치 못한 지출이 뒤따른다. 잠시 숨을 돌리지만 다시 압박이 찾아온다. 이것은 즉각적인 재난이 아니다. 지속적인 누수다. 완전히 부족해지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안정되는 느낌도 없는 이유를 느껴본 적 있는가? 마치 언제나 아래로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어 당신이 쌓아 올린 것을 조금씩 빼앗아 가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은 지속적인 경계 상태를 만든다. 장호가 있어도 불안하고 진전이 있어도 긴장이 따른다. 그리고 이 순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손실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당신은 삶이 원래 이런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다. 극단적인 기복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번영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노력하고 더 밀어붙인다. 하지만 패턴은 그대로다. 문제는 당신의 능력도 노력도 아니다. 문제는 돈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작동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다. 매번 새로운 하락 이전에 존재하는 미묘한 불균형이다. 그리고 그 누수가 정확히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한 들어오는 모든 것은 계속해서 빠져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 조용한 소모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순환이 반복될 때 자동적인 반응은 단순하다. 더 많이 하는 것, 더 오래 일하고 추가 수입을 찾고 새로운 전략을 배우고 더 많은 영상을 보고 결국 패턴을 깨줄 것처럼 보이는 비밀 방법을 찾는다. 논리적으로 들린다. 돈이 부족하다면 해결책은 더 많이 벌어들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노력은 불균형을 바로잡지 못한다. 2배의 속도로 달릴 수는 있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다면 결국 같은 곳에 더 빨리 도착할 뿐이다. 현대사회는 강도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가르친다. 끈질기면 이긴다고, 밀어붙이면 된다고 말한다. 시편 104편은 이 사고방식을 무너뜨리며 시작된다. 그것은 극단적인 노력을 말하지 않는다. 공급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질서를 묘사한다. 적절한 때에 흐르는 물, 올바른 계절에 열매를 맺는 땅, 절박한 경쟁 없이 공급을 받는 생명체들. 돈보다 먼저 존재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어긋나면 노력은 소모로 바뀐다. 무언가를 성취할 수는 있어도 유지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안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흐름에 맞서 싸우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리고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어쩌면 더 노력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멈추고 다시 자리 잡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보이지 않는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먼저 바로잡아야 할까? 시편 104편을 서둘러 읽으면 재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 골짜기를 흐르는 물, 먹이를 받는 동물들, 제때 열매를 맺는 땅, 모든 것을 유지시키는 생명의 숨결에 대해 말한다. 빠른 부를 약속하지 않는다. 숫자를 말하지 않는다. 재정 목표도 제시하지 않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아무도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시편은 돈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근원에서 시작한다. 각 요소가 제자리를 지키는 완벽한 시스템을 묘사한다. 물은 흐르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땅은 계절을 거슬러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는다.
생명체들은 내일을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올바르게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한다. 이 맥락에서 돈은 단지 늦게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다.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땅은 마른다. 땅이 마르면 수확이 없다. 수확이 없으면 결핍이 생긴다. 하지만 문제는 결코 수확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근원에서 시작되었다. 어쩌면 당신은 열매를 늘리려고 애쓰면서 근원과의 연결은 불안정한 상태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충분한 물을 받지 못하는 토양에서 수확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편 104편은 더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성장이 불가피해지는 흐름을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 흐름이 다시 정렬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아주 특정한 신호가 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의 첫 신호가 예상치 못한 돈이라고 생각한다. 큰 기회, 즉각적인 응답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흐름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은행 계좌가 아니다. 마음이다. 어떤 숫자도 변하기 전에 당신 안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난다. 소음이 줄어든다. 부족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지금 뭘 해야 하지? 같은 끝없는 생각들이 점점 힘을 잃는다.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느려진다. 이것은 낯설고 불편하다. 겉으로 보이는 재정 상황은 여전히 같을 수 있다. 청구서는 그대로 있고 책임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더 이상 공포가 지배하지 않는다. 시편 194편은 생명체들이 제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묘사한다. 달려가지도 않고 경쟁하지도 않는다. 그저 리듬에 맞춰 존재한다. 근원과 정렬되기 시작하면 당신의 내면 시스템은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공포가 존재하는 한 들어오는 돈은 모두 긴급 상황처럼 취급된다. 긴장 속에서 들어오고 긴장 속에서 나간다. 하지만 마음이 느려지면 결정이 달라진다. 두려움으로 행동하지 않게 된다. 절박함 때문에 아무 기회나 잡지 않게 된다. 방향 없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 흐름은 의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끊임없는 긴급 상태에 있다면 문제는 양이 아니라 돈이 머무르려는 내부 환경일지도 모른다. 바로 그 환경이 지금 마주해야 할 대상이다. 금이 간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으려는 상황을 떠올려 보라. 아무리 물을 부어도 수위는 유지되지 않는다. 양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을 유지해야 할 구조에 있다. 돈도 마찬가지다. 내면이 불안, 비교, 충동적인 결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떤 자원이 들어와도 불안정한 상태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불안정함은 유지하지 못한다. 시편 194편은 조화로운 생태계를 묘사한다. 물은 흘러야 할 곳으로 흐르고 땅은 필요한 만큼을 받으며 각 요소는 서로를 지탱한다. 무질서한 과잉도 없고 혼란스러운 결핍도 없다. 오직 균형이 있다. 이제 당신의 구조를 보라. 두려움 속에서 재정 결정을 내리는가? 긴급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받아들이는가? 모든 것이 사라질까봐 서둘러야 한다고 느끼는가? 이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밀어내는 환경이다. 지속적인 공포가 있는 곳에는 돈이 머무르지 않는다. 돈은 리듬, 명확성, 안정성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신비에서가 아니라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대부분 새로운 손실을 만들기 때문이다. 문제는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수익이 뿌리내리려는 토양일지도 모른다. 그 토양이 불안정하다면 어떤 성장도 일시적일 뿐이다. 하지만 이 토양을 재정렬하는 언어가 있다. 혼돈을 지속성으로 바꾸는 조용한 힘. 그것이 바로 리듬이다. 리듬은 속도가 아니다. 리듬은 지속성이다. 자연 전체가 이렇게 작동한다. 낮은 밤과 경쟁하지 않는다. 계절은 수확을 앞당기기 위해 불안해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정확한 박자 안에서 이루어진다. 시편 194편이 드러내는 핵심도 이것이다. 공급은 조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렬에서 온다. 긴급 상태에서 벗어나 리듬에 들어서면 가장 단순한 결정들부터 달라진다. 더 명확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게 된다. 너무 좋아 보이지만 불안정한 제안을 거절하게 된다. 감정적인 보상으로 소비하지 않게 된다. 순간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게 된다. 리듬은 예측 가능성을 만든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은 지속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은 강도를 진보로 착각한다. 몇 주 동안 극도로 일하고 큰 돈을 벌지만 이후
몇 달 동안은 압박 속에서 내린 충동적인 결정으로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려 애쓴다. 그것은 흐름이 아니다. 변동이다. 반면 리듬은 덜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흥분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붕괴도 만들지 않는다. 여기에는 하나의 위험이 있다. 삶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은 조용한 유혹이 생긴다. 아드레날린을 찾고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고 정리되던 것을 다시 가속하려 한다. 혼란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로 돈이 머물게 하고 싶다면 이제 막 회복된 리듬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선택을 요구한다.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순간이 있다. 근원, 리듬, 정렬에 대해 들을 수 있고 내면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생각에 머무는 한 오래된 패턴은 계속해서 돌아올 공간을 가진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다. 포지셔닝이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는 이미 깨달았을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단절이었고 불균형이었으며 뿌리 내리지 못한 차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상태였다. 그러니 지금 단순하지만 매우 결정적인 행동을 하라.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라. 나는 근원으로 돌아간다. 충동적으로 쓰지 마라.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쓰지 마라. 머물 새로운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처럼 써라. 말은 방향을 만든다. 돌아감을 선언하는 순간 당신은 뿌리를 무시한 채 열매만 쫓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황홀함보다 안정성을, 공허한 강도보다 지속성을 선택하겠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원한다. 하지만 재정렬을 구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이 차이가 순환을 끊는 사람과 그 안에서 계속 맴도는 사람을 가른다. 이 돌아감을 선언하는 순간 당신은 내면의 하나의 경계를 그린다. 오래된 패턴은 권위를 잃고 긴급함은 힘을 잃으며 절박함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선언은 시작일 뿐이다. 여전히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닫아야 할 보이지 않는 누수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것을 드러내려 한다. 이제 근원으로의 복귀를 선언했으니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처음에 세고 있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 에너지였다. 집중력이었다. 명확성이었다. 두려움 속에서 내려진 모든 결정은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다른 사람의 삶과 조용히 비교할 때마다 또 하나의 틈이 생겼다. 순간의 불안을 덜기 위해 내린 선택들은 안정성을 쌓기보다는 마모를 키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돈이 사라지기 전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 시편 104편은 아무것도 제때를 벗어나 움직이지 않는 시스템을 보여준다. 하지만 압박 속에 살면 계절을 거슬러 수확을 강요하게 된다. 준비 없이 투자하고 좌절을 보상하려 소비하며 긴급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어긋난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누수다. 이들은 큰 실수처럼 보이지 않는다. 미묘하고 사회적으로도 자연스럽고 심지어 정상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지속성을 갉아먹는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진실이 있다. 이 내부의 누수를 막지 않는 한 어떤 외부의 증가도 오래가지 못한다. 번영은 단순히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무의식적으로 잃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집중을 되찾으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 충동이 보이고 반복이 보인다. 그리고 이 인식만으로도 이미 누수의 일부는 멈춘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이 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동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수준에서 돈을 찾는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리를 이해하고도 결과를 잃는다. 결핍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 이미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것. 근원, 리듬, 안정성에 대해 들을 수 있다. 듣는 동안 평온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끄는 순간 다시 같은 사고 패턴으로 돌아간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시편 104편은 부적이 아니다. 돈을 끌어들이는 배경음도 아니다. 구조를 재정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조는 조정을 요구한다. 많은 사람들은 재정렬 없이 결과만 원한다. 돈이 머물길 바라면서도 충동적으로 결정한다. 안정성을 원하면서도 긴급함을 키운다. 흐름을 원하면서도 때를 벗어난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려 한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수준에서 돈을 찾는 오류다. 잘못된 수준은 증상이다. 올바른 수준은 시스템이다. 숫자에만 집중하면 계속 그것에 반응하게 된다. 오르면 과도하게 느슨해지고 떨어지면 공포에 빠진다.
이로 인해 순환은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시스템, 마음, 리듬, 결정을 조정하면 숫자는 더 이상 감정을 지배하지 못한다. 여기서 핵심이 있다. 듣기만 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좌절을 낳는다. 길은 알지만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용한 질문이 남는다. 당신은 몇 분간의 희망을 느끼고 싶은가? 아니면 지금까지 이어진 패턴을 끝내고 싶은가? 다음 단계에서는 근원이 실제로 열릴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시편 104편은 강력한 장면을 묘사한다. 하나님이 손을 여실 때 모든 생명체가 만족하게 된다. 그 장면을 떠올려 보라. 절박한 경쟁이 아니다. 싸움도 아니다. 힘으로 결핍을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다. 열림이다. 근원이 열리면 흐름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물은 길을 찾고 땅은 응답하며 생명은 그 공급을 중심으로 질서를 갖춘다. 혼란스러운 과잉도 고통스러운 부족도 없다. 충분함이 있다. 당신의 삶에서 근원의 열림은 놀라운 금액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일관된 정렬, 더 단단한 결정, 의식적인 소비, 그리고 압박이 아닌 적절한 타이밍에 찾아오는 기회로 시작된다. 당신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다. 돈이 더 이상 긴급 상황처럼 들어오지 않는다. 그것은 흐름의 일부로 들어온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올 때 그것은 공포를 만나지 않는다. 구조를 만난다. 이것이 순간적인 기적과 회복된 흐름의 차이다. 단발적인 기적은 인상적일 수 있다. 하지만 구조가 준비되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진다. 열린 근원은 유지한다. 단지 주는 것이 아니라 지탱한다. 어쩌면 당신은 거대한 변화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신호는 시작되었을 수 있다. 줄어든 불안, 더 명확해진 판단, 더 성숙한 선택들.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안정성과 다음 하락 전에 잠깐의 평온을 구분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주 작은 디테일 속에 있다. 진짜 안정성은 거대한 변화로 시작되지 않는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디테일로 나타난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증명하려는 욕구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익처럼 보여도 아무 제한이나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기다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재정적 성숙이다. 이전에는 모든 기회가 유일하고 긴급하고 니른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안다. 진짜로 맞는 것은 절박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흐름에 속한 것은 두려움으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또 다른 미묘한 신호. 작은 돈이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더 잘 인식하고 더 의식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집착적인 통제가 아니라 명확성에서 비롯된 변화다. 그리고 이 명확성은 보호막이 된다. 빠른 성장은 인상적일 수 있다. 하지만 안정성은 유산을 만든다. 구조 없는 성장은 흥분 뒤에 붕괴를 낳는다. 지속적인 안정성은 덜 자극적일 수 있지만 무너짐을 막는다. 시편 104편은 올바르게 반복되는 순환을 말한다. 낮과 밤, 계절, 지속적인 공급, 거기에는 폭발적인 요소가 없다. 모든 것이 지속 가능하다. 당신의 재정이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안정된 사이클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흐름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다. 이제 중요한 선택이 남았다. 이 안정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혼란의 아드레날린을 그리워할 것인가? 이 순간의 선택이 과거의 순환이 진짜로 끝나는지를 결정한다. 번영을 원한다는 것과 혼란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은 안정성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강렬한 기회가 나타나면 그동안 쌓아온 리듬을 버린다. 지속성을 빠른 약속으로 바꾸고 안정성을 아드레날린과 맞바꾼다.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이 당신의 결정 지점이다.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행동을 하라.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라. 나는 안정성을 선택한다. 일시적인 동기로 쓰지 마라. 문을 닫는 사람처럼 써라. 안정성을 선택한다는 것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내려놓는 것이다. 극단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순간적인 폭발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택하는 것이다. 옛 순환은 긴급함을 먹고 살았다. 새로운 순환은 리듬 위에 세워진다. 이 선언은 내면의 기준점이다. 새롭게 형성되는 구조를 강화하고 더 이상 반응하며 살지 않고 스스로 위치를 정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굳힌다.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은 따라온다. 하지만 이 흐름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아직 하나의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다.
정렬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이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불안에 이끌려 정보를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이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정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유지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깊은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한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불안한 상태로 콘텐츠를 소비하며 새로운 약속과 공식, 보장을 찾아 여기저기 떠돈다. 이것이 다시 옛 패턴을 활성화시킨다. 배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절박함으로 찾는 것이 리듬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이것을 단순한 정보로 쌓아두지 마라. 흐름으로 이어가라. 그래서 지금 당신을 기적의 재정 기도 채널에 초대한다. 강박적으로 시청하라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말에 의존하라는 것도 아니다. 같은 정렬의 주파수 안에 머물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돈을 쫓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흐름이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위치를 유지하는 법을 가르친다. 구독은 올바른 환경에 머물겠다는 실질적인 선택이다. 긴급함이 아니라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선택이다. 환경은 리듬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리듬은 지속을 만든다. 이 재정렬이 조용하고 일관되게 계속되길 원한다면 이 구조를 강화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를 분명히 하자. 다시는 근원과 결과를 혼동하지 않도록. 오늘 당신은 돈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이해했다. 문제는 금액만이 아니었다. 기회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순환이었다.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안도 뒤에 긴장이 오고, 희망 뒤에 두려움이 따라오는 반복. 그리고 당신은 증상의 수준에서 해결하려 했지만 근원은 계속 어긋나 있었다. 시편 104편은 즉각적인 부를 약속하지 않는다. 질서를 보여준다. 리듬을 보여준다. 근원이 열리고 환경이 안정되면 공급은 더 이상 드라마가 아니라 지속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신은 배웠다. 첫 신호는 돈이 아니라 평곤이라는 것. 공포가 있는 곳에는 돈이 머물지 않는다는 것. 폭발적인 성장보다 안정성이 더 강력하다는 것. 내부의 누수를 막는 것이 외부 수입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이 내용이 당신의 시야를 열어주었다면 이 정렬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라. 그리고 이 영상을 좋아요로 표시하여 이 순간을 과거 순환의 끝으로 기록하라.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 이것은 당신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원한다는 증거다. 구조가 바뀌면 순환도 함께 바뀐다.